안녕하세요, 미스터 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악기는요, 제임스 타일러 스튜디오 엘리트 HD 모델입니다. 세션 기타의 3대장이라고도 불리는 제임스 타일러입니다. 존서, 탐 앤더슨, 제임스 타일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제임스 타일러를 이제 구하게 된 계기는, 제가 YB 팬인데 예전에 윤도현님이 버닝워터인지 잘 색상 이름 모르겠는데 제임스 타일러를 처음으로 갖고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나은나비 끝나고 다음 활동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TV에서 저 화려한 무늬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 헤드가 약간 뭐랄까 손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저 만들다만 모양은 무엇인가,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양 때문에. 소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운드나 이런 개념이 크게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때는 더 부족해서 야, 사운드가 어떻다 이런다기보다는 저 YB 밴드가 지금 프론트맨이 들고 있는 저 기타가 너무 멋있고 눈에 확 띄고 충격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잊고 있다가 제임스 타일러라는 기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 번씩은 써보는 게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거나 그리고 이해도를 넓히는데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구해보게 됐고, 제임스 타일러가 미제 라인과 일제 라인이 있는데 일본 생산품입니다.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좀 기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제 미국 제품과 일본 제품이 사운드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저뿐 아니라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글이 참 많았습니다. 그 글의 종합적인 데이터로는 눈을 가리고 테스트하면,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사실 모른다 이런 말도 많았고, 사운드가 차이가 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제 결론은 차이가 난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차이가 200-300 정도의 차이라고 느껴질 만큼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타일러 일본 제품을 산다고 해서 제임스 타일러가 가지고 있는 기타의 그 뉘앙스나 철학을 이해 못할 정도인가 라고 두고 봤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운이 좋다고 느꼈던 건, 저는 그 일본 제품을 좀 원했을 때도 17년 이전 모델을 좀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17년 이전 모델은 여기 로스앤젤레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후 모델은 로스앤젤레스가 빠져있고 여기 메이드 인 재팬이 적혀있는데, 이전 모델은 여기 시리얼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견만 놓고 보자면 미국 제품과 좀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색상은 좀 버닝워터 같은 그런 색상을 원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충족하려면 좀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색상이 소닉 블루인데, 개인적으로 이 색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다른 브랜드에서 봤던 소닉 블루 색상과는 좀 다르게 약간 좀 청키하다고 해야 될까요? 색상이 아주 이쁩니다. 이 단색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엘더바디와 베이플렉인데 쿼터선 베이플렉, 그리고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 이 지판이 조금 특이한 게 옆면이 스크럽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약하게 되어 있는데 안에까지는 스크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지판 짚는 부분은 만약에 되어 있다면 정말 미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머신이 힙샷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요즘에 그 고가의 기타들에 많이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튜닝 안정성도 좋고 락킹도 잘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G2RV 브릿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들은 제임스 타일러라고 이제 써져 있고,
이 브릿지와 이 헤드머신이 09년도 이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형 모델이 약간 핑하는 사운드적인 단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의 제임스 타일러는 넥이 신넥으로 얇은데 곡률이 11이라고 알고 있지만 9.5에서 한 12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스타일의 넥으로 보입니다. 넥과 미들 픽업은 JST 5500이고요. 그리고 브릿지 픽업은 슈퍼차저 스터드 베이커 크롬. 이게 조금 이 발음이 어려운데. 그리고 플랫은 니켈 플랫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제임스 타일러가 니켈 실버를 좀 지향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스탱을 좀 넣어줄 만도 한데, 다른 제품들도 니켈 플랫이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엘리트 HD 모델을 원했던 부분은 원볼륨 원톤 미드 부스트 서킷입니다. 미드 부스트. 미드 부스트가 달려있고, 미드 부스트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뒷판에 보면은 이제 9V 배터리를 낼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스프링은 로우 빈티지고요. 이 제임스 타일러는 기타 빌더 출신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리페어맨 출신이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제임스 타일러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느꼈고, 다른 세션 기타들로 유명한 기타들보다 이 기타를 먼저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미드 영역대에 대한 고집과 그 관찰입니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임스 타일러가 리페어맨 출신인데, 저도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세션 기타로 유명하신 분들 중에 랜도나 데너프, 특히 데너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임스 타일러의 좀 유명한 모델 중에 데너프 모델, 시그니처 모델처럼 이렇게 버튼이 3개, 온오프 버튼이 3개 달려있는 뭐 그런 모델도 있고 할 정도로 제임스 타일러와 좀 관계가 있는 세션맨 기타리스트인데, 그분들의 이제 그 개조나 뭐 세팅이나 이런 걸 많이 봐줬다고 해요. 그럴 만큼 리페어맨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드 영역대에 대한 고집과 그 여러 가지 관찰이 이 지금의 제가 안고 있는 제임스 타일러로 옮겨오게 된 거죠. 계속해서 그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에 놓고 클린톤을 테스트할 건데, 앰프는 펜더 가상 앰프, 그리고 제 페달보드 이용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린톤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 깔끔했습니다. 깔끔한 것도 깔끔한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EQ 그래프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소리가 되게 배음이 자자자자하게 아주 잘 나오고, 어디 하나 이제 꺼지는 거 없이 잘 나옵니다, 소리가. 그리고 또 미드 음역대에서 조금 더 고역대 소리도 잘 붙여서 잘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섞여서 그런지 그냥 미드 사운드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커브감이 들면서 스파클링한 미드 사운드를 내줍니다. 미드 부스트는 다 줄이고요. 그냥 신호만 온 시켜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온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프한 상태입니다. 다시 온, 오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오프한 상태, 온한 상태에서 그냥 키기만 해도 살짝 미드 부스트인데 저음도 살짝씩 더 늘어난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미드 부스트를 한 20% 넣고 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프, 온. 마른 미드 부스트인데
미드만 부스팅되는 건 아닙니다. 미드를 살려주면서 저음도 같이 부스팅됩니다. 100kH대 영역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50kH대 영역대까지 좀 부스팅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풀로 놓고 오프한 상태로 우선 치고 온한 상태로 치겠습니다. 미드 부스트를 온하면 제일 큰 차이점은 저음이 부스팅됩니다. 저음이 같이 부스팅되면서 미드가 조금 더 웅장한 사운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미드 부스트를 오프한 상태에선 기타가 가진 미드의 영역대와 그리고 그 미드 바로 위쪽에 그 고음 영역대가 기분 좋게 섞이면서 스파클링하고 청량한 미드톤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드 부스트가 작동을 하게 되면 미드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음 영역대가 같이 올라가면서 웅장하고 좀 포괄된 배음이 넓게 들리는 그런 레인지가 넓은 소리를 내줍니다. 지금은 브릿지 픽업으로만 테스트했고요. 오프시킨 상태에서 자, 2단입니다. 미드 부스트를 50% 정도 넣고 온, 자, 미들 픽업, 오프, 그리고 온, 자, 넥과 미들 중간, 온, 자, 넥 픽업, 넥 픽업에 오프, 넥 픽업, 온. 이 미드 부스트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게 이제 드라이브로 가면 더 많이 차이 나게 되는데요. 디스토션을 넣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프한 상태입니다. 자, 온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웅장해지고 저음이 있다 보니까 힘있게 다가옵니다. 미들 픽업 오프한 상태입니다. 미들 픽업 온한 상태입니다. 넥 픽업 오프한 상태입니다. 넥 픽업 온한 상태입니다. 미드 부스트는 50% 정도 상태입니다. 미드 부스트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고요. 뭐 상황별로 이제 쓸 수 있는 형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미드 부스트라는 이름만 가지고 미드가 올라가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게 좀 바보 같았는데, 저음 영역대가 같이 부스팅 되면서 확실히 다른 느낌의 기타가 되고 여러 가지 영역대의 음악을 전천으로 한 가지 기타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세션 기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트랩 계열의 기타를 구매하게 되면 뭐 이렇게 브릿지 쪽과 미드 픽업의 중간 하프톤을 좀 매력으로 좀 삼는데,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전 넥픽업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넥픽업의 클링톤이 이 지금 실시간 그래프상으로도 그런데 약간 스쿱 형태를 보입니다. 1kg대가 살짝 다른 영역대보다 꺼진 느낌으로 꺼진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미드 부스트를 넣었을 때도 미드 부스트를 살짝만 걸어주면 저음이 이제 올라오면서 더욱더 그런 스쿱적인 느낌을 줍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기타의 사운드를 어떻게 보면 좀 비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표현해줘서 아주 좋습니다.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도 이 넥픽업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에서 다른 픽업보다 조금 더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 2단 미들 그리고 4단 넥픽업 되려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미드 부스트를 넣게 되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톤이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미드 부스트를 뺀 상태로는 넥픽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브릿지에 넣고 미드 부스트를 한 10에서 20 정도만 그 사이로 넣어주면은 되게 깔아주고 그 어두운 느낌의 그런 하드락 사운드에 딱 어울리는 느낌이 납니다. 빼주면 좀 더 깔끔한 음악. 마무리로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확실히 잘 만든 기타입니다. 만듦새나 사운드 자체 퀄리티도 뭐 미제냐 일제를 떨어서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아닌데도 쳐보고 이거 진짜 소리가 내 취향이든 아니든 우선 한번 잡으면은 계속 치고 싶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기타. 좋은 하이엔드 기타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제임스 타일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미스터 빌이었고요. 다음에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악기 있으면 가지고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